안녕하세요. 저는 3D Pulse Scan a High Performance 3D Scan for Digital Core Reconstruction from a Single 3D Image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어진우입니다. 우선 논문에 대한 정보는 중국의 스테이트 K, 베이징에 있는 스테이트 K 랩실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키워드 2023년에 나왔고 키워드로 디지털 코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코어, 그리고 3D 리컨스트럭션, concurrent single image, 그리고 GAN 이렇게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으로 처음에 디지털 락 다들 아시겠지만 천천히 말씀드리면 암석 코어 시료로부터 획득한 고해상도 3D 이미지 기반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미세 공급 구조의 정밀 시각화 및 정량 분석이 가능하고 실험 대비 비파괴적이고 빠르게 물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락을 얻는 방법은 실물 촬영 기반 생성, 그리고 수치 재구성,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실물 촬영 기반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IB SEM과 마이크로 CT를 이용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고, 이 이미지는 저희가 임의로 원하는 크기로 절단시키고 그 모양을 다듬은 다음에 이 모양을 단면을 하나하나 연속 촬영하거나 아니면 SEM 같은 경우는 이걸 절삭해 가면서 촬영해서 이런 단면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단면 이미지를 특정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을 통해서 정렬하고 이진한 다음에 합치면은 저희가 기존에 아는 3D 디지털 암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는 SEM 경우에는 이걸 계속 절삭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형태를 바꾸면서 이 물성 분석의 정확도에 그 혼선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마이크로 CT의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고해상도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크기를 담으려면 저해상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치 재구성 기반 생성입니다. 첫 번째로 SIS라고 하는 두 점 상관관계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 왼쪽 아래 그림을 예시로 들면은 우선 랜덤으로 저희가 원하는 특정의 뭐 또 값을 구하고 싶은 격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상에서 이 2-2에 해당하는 격자를 선택했을 때 뭐 근처에 해당하는 그 2점 베리오그램이나 뭐 상관관계를 통해서 여기는 뭐 노란색의 영향이 크다 하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값이 할당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겉모습은 유사해도 궁극의 연결성이 유사하지 않아 추가도와 같은 물성을 측정하였을 때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PS를 이용한 방법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 방법이 기존에 저희가 획득한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 외곽의 5가지의 어떤 패턴이 비슷해도 노란색 혹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색상이 노란색일 경우, 파란색일 경우 이런 식으로 확률로 따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특정 그리드에서 주변의 이런 패턴들을 확인해서 여기가 어떤 색상으로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로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런 주변의 분포를 다 보다 보니까 등방성 형태를 보여서 실제로 셰일과 같은 좀 불균질성 암석을 학습해도 표현하는 거는 등방성 암석으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반 생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우선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겐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디지털 암석과 유사한 가짜 디지털 암석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너레이터 생성 모델이 의미의 디지털 암석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판별자라는 모델이 실제 디지털 암석과 가짜 디지털 암석을 비교해 가면서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분류해 나가면서 동시에 경쟁을 하며 학습을 서로 성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도 공부해야 하는 디지털 암석 양이 많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또한 리얼의 값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많아서 학습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는 SEM과 마이크로 CT는 뭐 고해상도 혹은 저해상도, 시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SIS, MPS는 특정 방향은 맞더라도 물성이나 어떤 불균질성은 맞지 않고
겐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의 확보 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에서 단일 데이터를 학습해서 데이터 확보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균질과 불균질 암석을 모두 학습해서 다양한 공급 구조에서 적용됨을 확인하고 보이면서 통계 지표와 기존의 겐을 통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검증하였습니다. 네, 제가 우선 겐을 앞서서 좀 소개드렸지만 아직 이런 신겐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색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시를 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가 말의 해가 돼서 포스트잇에 말의 그림을 그린다면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다들 조그마다 보니까 복잡한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큰 형태만 잡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음으로 만약에 제가 A4 용지를 그 다음으로 주면은 이번에는 뭐 말 갈피도 그리고 뭐 색칠도 하고 안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더 큰 캠퍼스에서 준다면은 이걸 더 자세하게 풍경도 그리고 어떤 더 털을 섬세하게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신겐인데, 이 신겐의 모식도로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디지털 암석에서 이를 이제 캠퍼스에서 포스트잇으로 스케일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잇 단위에서 이제 역순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데, 포스트잇 단계에서 겐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큰 형태를 학습하고 그 다음으로 이 값의 결과를 올려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학습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학습해서 최종적으로는 큰 스케일에서의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미지와 학습하는 구조로 이런 다단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은 Concurrent Seeing Gen이라고 해서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또한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표현을 해봤는데, 기존 신겐의 경우에는 하나의 스케일에서 학습해서 그 다음으로 가중치를 올려서 스케일 학습하고 가중치 올려서 스케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콘 신겐의 경우에는 하나의 학습을 위로 올립니다. 가중치를. 그랬을 때 그 밑에 하나까지 다시 재학습시킵니다. 그리고 해서 총 3개까지 동시에 학습시키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개부터는 이렇게 해서 기존의 이 겐에서는 이전의 스케일의 가중치를 건드리지 못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전의 스케일을 어느 정도 동시에 학습을 하면서 이 학습 시간을 단축시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논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식도이고요. 그랬을 때 신기는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학습하고 이전 스케일은 가중치는 고정하고 다음 스케일로 진행하지만, 콘 신겐의 경우에는 인접한 여러 스케일을 동시에 공동 학습해서 스케일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꼭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계 평가 지표입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다익스트라 펄슨 코에피션트는 투과도 분포의 불균질성을 나타내는 투과도 지표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왔는데, 어떤 중앙값의 구간에 해당하는 투과도와 특정 원하는 분포에 해당하는 투과도의 값을 빼고 이를 중앙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이 구간과 이 밑에 구간의 어떤 투과도, 즉 이를 통해서 이 암석이 구간마다 얼마나 불균질성이 좀 균질하지 않게 나오나, 각 구간마다 얼마나 다르게 나오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고, 투 포인트 코렐레이션의 경우에는 두 점의 일정 거리 떨어졌을 때 같은 상황이 경우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은 포로시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스페시픽 서페이스 에리아입니다. 여기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공극을 삼각형 면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삼각형 면을 단위 부피로 나눠서 단위 부피당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표현이 거칠고 미세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일러 지표는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꼭지점 빼기 모서리 그리고 더하기 면수 빼기 부피를 통해서 어떤 이 모형을 어떤 구조의 형태를 정량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선 베리아 샌드스톤으로 데이터 규격은 400 by 400 by 400, 해상도는 3마이크론이고 원하는 학습 데이터의 규격에 맞춰서 크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콘싱겐에서 학습한 데이터의 개수는 한 개로 100 by 100 by 100, 64 by 64 by 64로 총 2개로 크롭하였고, 쉐일의 경우에는 FIB SEM 장비를 통해 획득하였지만 따로 어떤 쉐일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고, 데이터 규격은 250 by 250 by 250 by이고 해상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쉐일 같은 경우는 크롭을 하게 되면 이 덩어리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크롭하지 않고 다운 샘플링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규격은 100 by 100 by 100, 64 by 64 by 64로 동일합니다. 네, 그랬을 때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베리아 샌드스톤으로 크기는 100 by 100 by 100 크기입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이미지들이 본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콘싱겐으로 생성한 데이터입니다. 이를 보면은 거의 유사하면서도 조금 각기 다른, 미세하게는 많이 다른 이런 이미지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쉐일 시각화 이미지입니다. 이 쉐일 이미지 또한 어떤 큰 구조는 동일하되 특정 미세 구조는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져서 잘 생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계 평가 지표 결과입니다. 아까 전에 그 구간별 투과도를 이용하여 이 불균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는 왼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원본값과 생성한 데이터의 값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고, 다만 쉐일의 경우에는 차이가 조금 이제 샌드스톤보다는 쉐일이 조금 더 크지만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투포인트 코렐레이션 그림인데 두 개 다 감소폭이 같고 실선과 점선의 이 분포가 유사함을 볼 수 있었고, 여기서 쉐일의 경우에는 이제 생성된 이 폭이 더 샌드스톤보다 큼으로써 불확실성을 더 크게 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포로시티, 스페시픽 서페이스 에리아, 에버리지 위스, 그리고 오일러 지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공급률, 샌드스톤의 경우에는 공급률과 스페시픽 서페이스 에리아는 거의 유사하고 오일러 지표 또한 유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쉐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공급률의 차이가 크고, 에버리지 위스의 경우에는 샌드스톤과 그 쉐일 모두 조금은 다른 이미지를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으로 본 논문은 단일 3D 디지털 암석만으로 3D를 생성할 수 있는 콘싱겐 기반 멀티스케일 3D 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멀티스케일 생성하고 인접 스테이지를 동시에 학습해서 큰 구조와 미세한 구조를 동시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베리아와 쉐일 모두 다양한 지표에서 유사하였지만 특히 이제 두 점 통계 지표와 형태학적 분포에서 일정 수준을 제한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질성이 큰 쉐일에서는 공격률과 연결성 관련 지표에서는 분산이 커지고 일부 지표가 실 데이터보다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서 미세 구조의 보정이 추가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성 이후에 전처리, 후처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언급 없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다운 샘플링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데, 다운 샘플링을 했다고 하는데 원본 해상도도 기재 안 하고 크롭하였을 때 해상도 또한 기재가 안 돼서,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시각화 또한 각도를 다르게 이제 보여줘서 이 점이 조금 조금, 네, 각도가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점이 조금 알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디지털 퍼슨 베리에이션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설명이 맞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K 하천점 50이 50 분위수고 네. 분위수 퍼센타일 50이라는 거고 84.1은 그 분위수가 84.1이라 아, 그럼 이게 아니라 84.1 퍼센타일이라 아니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해했습니다. 확률 분포에서 아, 84.1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PPT를 물어봤으면은 한번 그 검증해봐야 되는데 실제 그 암석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프로베이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퍼메빌리티의 확률 분포를 봤을 때 50분위수랑 84.1 분위수 두 개 차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호모지니스면 어떻게 돼? 모든 위치에서 퍼메빌리티 값이 같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 값이 0으로 나와서 이게 되겠죠. 네. 값이 낮아질 점점 것 커지면 커질수록 불균질하다는 걸 표현할 것 같습니다. 중앙값이랑 그다음에 그 작은 추출신 값이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그만큼 더 벌어진다는 거고. 84.1은 정기 분포를 가정했을 때 원 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떨어진 위치가 예, 84.1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정의를 한 거고 숫자 하나만으로 표현을 헤트로제리가 크다 작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다시. 예, 알겠습니다.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 그램 코릴로그램이랑 그 베리오그램 어떤 차이가 있지? 제가 이해하였을 때는 이 거리는 이제 어떤 거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있을 확률, 여기 이제 같은 상일 확률로 똑같다고 생각하고 베리오그램의 경우에는 2을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